자, 그럼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적 기초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자 간의 인력, 그죠? 입자와 입자 간의 인력, 요게 끊어지는 걸 우리는 끓는 점, 분자 간 인력이 결정되는 게 끓는 점이야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물리적 변화라는 거 확인하시고, 원자 사이 결합을 끊는 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라는 걸로 좀 알아두시고요. 원자 결합을 끊는 게 이제 화학 결합에 관련된 변화입니다. 화학 결합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어떤 원자들 간의 결합인지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분류했었어요.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분류했고,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누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혼합물은 서로 섞여 있는 거죠.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섞여 있는 거. 용액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합금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다시 우리 페이지 상으로는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원소와 화합물, 먼저 화학의 구성 성분, 그래서 기본 언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소가 뭐냐, 화합물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원소, 더 이상 두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성분이라는 소리는 그냥 쉽게 그냥 성질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세 가지 정도 나와 있죠.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110여 종 정도의 원소.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118개가 발견되어 있는 원소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원소로 바뀌자. 원소의 종류는 화학 결합이 일어나도 그 원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 수소, 산소, 탄소, 헬륨 이런 거는 홑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화합물은 이런 홑원소 물질, 즉 순물질들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물질로 되는, 성질이 완전 변하는 걸 화합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분자로 존재하는 건 HCl, CO2, NH3, CH4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분자라 그래. 이런 구성 원소들은 전부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화학 결합을 뭐라고요? 공유 결합하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유 결합을 하는데 분자가 아닌 거 혹시 아시나요? 공유결합을 하는 비금속인데요. 공유결합을 해요. 근데 분자라고 칭하지 않는 게 있죠. 탄소, 동소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 뭐 나노 튜브 이런 것들, 또 플로렌 분자죠. 그래핀 이런 것들은요. 비금속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얘네들은 그럼 분자라고 해야 되는데 분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봅니다. 동소체에서. 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분자로 존재하는 화합물이 있고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 그러니까 NaCl, MgO.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갖고 있는 거죠? 금속 원소,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가 존재하는 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호돈소 물질. 아까 얘기했던 거죠. 호돈소 물질은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원자가 한 가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원소가 한 가지입니다. 종류가 한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와 분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자,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렇게 알기보다는 그냥 뭐죠? 개수입니다. 그지? 가장 작은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 자,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는 뭐죠? 성질을 띠는 입자는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분자가 모여서 그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분자의 종류가 단원자 분자라고 했죠. 이게 1원자 분자예요. 18쪽 원소들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는 원소가 몇 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입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만 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이게 동종이원자 분자가 바로 이런 H2O2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원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동종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다원자 분자는 전부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개 원자로 구성이 되는 걸 다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죠? 뭐 그런 걸 앞 시간에 잠깐 좀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어서 이제 화학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소개를 좀 하죠. 여기서요, 이 원자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기 때문에 구성 물질 앞으로 배우는 모든 거의 구성은 이 원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원자는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원자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일단 원자와 원소는 알죠, 그죠? 원자는 작은 입자예요. 그럼 작은 입자의 원자들은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 불안정, 이게 안정성이죠. 원자의 안정. 원자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해, 불안정해? 상당히 불안정하죠. 원자는 상당히 불안정.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원자들이 안정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물질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붙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나무가 생기거나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이런 물질을 만드는 이유는 원자들 자체가 불안정해서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안정하려고 뭐 하는 거죠? 결합에 참여하는 거죠.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원자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서로 붙어서 안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 화합물이 또 불안정해요. 그럼 다른 화합물과 뭐 하는 거죠? 또 다시 붙는 거예요. 이게 화학 변화입니다. 그죠? 성질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원자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뭐로, 어떤 걸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있어야 되잖아. 야, 우리가 안정하게 그죠?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좀 더 불안정한 삶을 추구해서 공무원 준비를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한 가지네요.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죠? 불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취직 활동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렇지만 그 원자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원자는 뭐가 안정할까? 뭘 기준으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많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의 일단 기본은 무슨 규칙이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옥텟 규칙이 뭐죠, 그러면? 옥텟이라는 건 8개에 대한 규칙. 그렇죠? 8개. 옥텟은 8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배치되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가 몇 개가 되면 안정하다? 8개가 되면 안정한 거야. 그럼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8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죠? 노력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게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그죠? 옥텟 규칙. 이런 거 배열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트륨 같은 게 있어요. 나트륨은 여러분,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양성자가 모두 몇 개 있죠? 8개 있어요. 원자 8개, 나트륨 8개. 그럼 미안해. 11개 있어요. 11개. 그럼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되냐면은 모든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죠? 11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양성자 11개가 전자 11개가 있으면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있으면 이 전자 11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돌아요. 그죠? 궤도 우리 보호 모델에서 언급을 할 건데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건 여기 11개가 있으면 전자들이 도는 궤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전자 도는 궤도에 혹시 첫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가 돌죠? 2개가 돌면 안정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몇 개 돌아요? 8개가 도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배치가 되면은 11개인데 하나 남지요. 하나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의 전자 배치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나요?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아요.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가 되지 않죠. 그럼 얘를 대기 중에 놔두게 되면 그대로 이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뭐가 돼버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걸 8개 채우면 되잖아요. 전자 몇 개를 얻을 수 있죠? 7개 얻을 수 있고요. 또는 그냥 하나를 뭐 하면 돼? 버려버리면 8개가 되잖아요. 항상 화학은 합리적으로 선택합니다. 7개 얻는 게 더 자발적일까? 하나 버리는 게 더 쉬울까? 하나 버리는 게 더 쉬워요. 이 입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뭐 해버리죠? 잃어버리면서 안정한 걸 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양성자가 원래 11개, 전자가 11개였는데 양성자 11개는 변화 없지만 옥텟 규칙 때문에 몇 개가 돼버려요? 10개가 돼버려요. 그럼 전기적으로 얘는 나트륨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전기적으로 뭐가 더 많아요? 플러스 하나 더 많네요. 그러면 똑같은 나트륨인데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써줘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양이온이 되는 건 전자를 뭐 하는 성질이 강한 놈이죠?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해요? 얻는 성질이 강해요?
잃는 성질이 강해요.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강하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합니다.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입자가 전자를 잃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산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성질로 전자를 잃어버려. 그럼 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한 이 입자는 뭐를 잘한다? 산화 잘합니다. 그럼 얘는 전기 음성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잃어버리는 걸 잘하니까 당기는 힘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전기 음성도도 판단할 수 있죠.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얘를 완전 띄어내는 게 쉽게 띄워지죠. 띄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그러죠?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클까요? 작을까요? 쉽게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쉽게 떨어지지? 그럼 이것도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구나. 맞지? 이런 걸 하나씩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여러 개로 보는 거예요. 화학이라는 건. 똑같은 현상을 에너지 면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당기는 인력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용어들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어쨌든 이 입자는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럼 잃어버린 전자는 원자로부터 벗어나죠. 원자의 핵으로부터 벗어나 버려. 뭐를 얻었지? 자유를 얻었어. 무슨 전자가 돼? 자유전자. 그럼 자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자유전자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주된 입자거든요. 이 전자가 많아야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질을 갖는 입자는 전기가 잘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자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금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이 왜 전기가 잘 통해요? 자유전자를 잘 만들어. 왜 잘 만들어내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거고요. 이온 에너지가 작고요. 산화가 잘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린 그런 입자를 그런 원소를 뭐라 그런다? 금속 원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도 플러스 9개가 있어요. 플로르입니다. 그럼 양성자 9개면 전자도 9개니까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울 때는 7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입자가 플로르예요. 양성자가 9개고 전자가 9개네요. 이걸 플로르 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정해 불안정해? 역시 불안정합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죠. 그럼 얘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얘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자 몇 개를 버려도 돼요. 7개 떼버려도 됩니다. 없애버리고 안정한 걸 택해도 되죠. 몇 개 들어와도 돼요. 하나 들어와도 돼요. 항상 합리적이거든요. 어느 게 더 쉬워요? 하나 들어오는 게 더 채우는 게 쉽잖아요. 그럼 이런 입자들의 성질은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는 그 입자가 전자를 얻네요. 이걸 뭐라 그러죠? 좀 유식한 말로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가 뭐한다? 그 입자가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자를 잘 얻는 성질이 강한 놈들은 어떤 성질이니? 전기 음성도 클까요? 작을까요? 전기 음성도가 뭐라고요?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커요? 작아요? 크지요.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이에요. 이온화 에너지 어때요? 크다는 거예요. 띄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게 잡아당기니까. 에너지 많이 필요해요. 맞죠? 그지? 그리고 자유전자를 뭐 해요?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를 얘가 먹어버리잖아요. 자유전자가 없어지네요.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이러한 성질을 갖는 원소를 뭐라 그래?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9개인데 전자를 잘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몇 개 되지? 10개가 돼버려. 그럼 정기적으로 뭐가 하나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를 써요. 자, 이런 걸 무슨 이온이라 그래? 음이온. 이런 거 무슨 이온이라 그러죠? 양이온.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쉽네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금속이고요. 산화가 잘 되고요. 전기 음성도가 작고요. 이온 에너지가 작고요. 이런 걸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원자들을 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전기 음성도 커 누가 이온 에너지 커도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알겠니? 금속과 비금속 두 가지에 대한 원자를 지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만 하세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이해만 일단은 해주십시오. 자,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만들어 옥텟이라는 건 8개 만드는 겁니다. 8개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정하는 거죠. 8개가 만들면 그 입자가 안정해집니다. 항상 원자는 안정하려고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걸 주목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근데 모든 원자들이 옥텟 규칙에 다 만족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요 상당히 예외적 규칙이에요. 이거에 만족하지 않아도 안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건 나중에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옥텟 규칙, 이게 원자 안정성입니다. 이게 만족하냐 안 하냐를 살펴보시는 게 일단 주 목적입니다. 맞죠? 그럼 일단 원자가 이런 거고요. 가장 작은 입자고요. 이 작은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다른 거랑 뭐 한다는 거지? 화학적 결합을 한다. 그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뺏고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8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화학 결합이 돼버립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원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원자의 표시예요. 표시라는 건 한 번씩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를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A가 있다면, A 원자가 있다면 여기에 숫자들을 꼭 잘 보셔야 된다. 그죠? 이 원자 주변에 숫자들이 붙어요. 숫자들의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 A가 이쪽에 있는 숫자, 이걸 뭐라 그러지? 원자 번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원자 번호. 그러니까 수소 그러면 여기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원자든 여기에 숫자가 붙으면은 이게 무슨 번호다? 원자의 번호를 얘기하고요.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자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니? 그 원자에 있는 무슨 수랑 같아? 양성자의 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양성자의 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은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는 말은 양성자가 많다는 거야, 전자가 많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원자라면은 원자 번호 가지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전자. 그 원자에 있는 전자수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그네슘이 있어요. 원자 번호 12번이에요. 전자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습니다. 이런 걸 입자를 찾는 겁니다. 입자, 전자수. 자, 그 다음에 여기 B에 있는 숫자는 무슨 수일까요? B에 있는 숫자, 여기는 무슨 수일까요? 요거는요, 그 원자에는 뭐가 나가죠? 양이 나갑니다. 그 양을 뭐라 그러냐면 질량의 수를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 질량이 나가는 숫자죠. 여러분, 원자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가운데 박혀 있고요. 이걸 원자 뭐라 그러죠? 핵이라 그러고 그 주변으로 뭐가 돌아요?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돕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기본적인 원자예요. 그렇지? 양성자와 전자수는 항상 원자면 어떻다?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걸 원자 뭐라 그런다? 원자 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핵. 맞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원자 핵의 전하를 띄어요. 그게 뭘까? 원자 핵 전하량입니다. 원자 핵, 원자핵이 이게 전자죠? 이런 표현들도 이제 나올 텐데요. 원자 핵 전하량.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원자 핵 전하량이 커요. 무슨 말이지? 원자 번호가 커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 원자 핵에서 전하는 뭐의 성질을 띠는 거야?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게 전하예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게 전하거든요. 그럼 원자 핵에서 전하를 띠는 게 뭐죠? 원자 핵은 이 두 가지가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에서 이건 양성자, 그렇죠? 이건 플러스는 양성자라 그러고 요거는 뭐라 그러니? 중성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그 중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 뭐라 그래? 핵이라고 한다. 근데 원자 핵에서 뭐를 띈다고요? 전하를 띈대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양성자 수를 얘기한다는 건 결국 원자라니까 무슨 번호?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핵 전하량이 크다. 뭐가 크다? 양성자가 크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표현들 원자 핵 전하량. 자, 어쨌든요. 이렇게 원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핵은 양성자, 중성자입니다. 근데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어요. 얘들아, 여기 질량이 누가 클까요?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굉장히 커요. 상대적으로. 엄청 작지만 이 핵자들을 비교해보면 얘가 1이면 상대적 값도 얘도 얼마죠?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나 돼요? 굉장히 작아요. 1800, 약 37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자 몇 개가 모여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과 같아요? 1837개가 모여야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작은 값이죠. 얘네들은 큰 값을 얘기합니다. 이게 질량비예요. 근데 진짜 1 나간다는 거 아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작지만 상대적 값이죠.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자들의 전하량이 있을 거예요.
전하량. 자,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전기적 양입니다. 그럼 양성자 전하량 이게 플러스 1이라면 중성자는 전하가 얼마 있죠? 없습니다. 0이죠. 전기적 성질이. 근데 마이너스는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예수와 예수가 같으니까 전하량 합은 항상 얼마죠? 0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중성 상태입니다. 항상 전기적으로. 맞죠? 이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실제 값은 이래요. 플러스 1.67, 이거 1.6 곱해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정도 돼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9승 클롱 정도 돼요. 이게 진짜 전하량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약분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을 핵자의 전하량, 그 다음에 질량 관계를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원자 핵전하량 이거 한번 다 예를 들면 3.2 곱하기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18승 클롱이 어떤 원자의 핵전하량이 이거예요. 그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한 개의 전하량은 이거래요. 그럼 얘네들의 원자번호 양성자 수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얘가 전체 양성자 있겠죠? 전체 전기의 양이 이만큼이죠. 그럼 이거를 한 개의 전하량 얼마로? 1.6 곱하기 10이 얼마? 19승 클롱으로 나눠주면 뭐의 개수가 나와? 플러스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 대충 하면 몇 개 나오죠?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20번. 그러니까 핵전하량을 던져놓으면 얘를 뭐를 할 수 있다? 원자 번호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나눠서 그냥 핵전하량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 또 하나, 야 이게 원자래요. 그럼 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어떤 놈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얘네들은 겁나 무겁잖아요. 얘는 거의 무겁지? 않지요. 그 거의 원자의 질량은 누구에서 결정이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 수.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그 합을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는 뭐와 뭐를 더한 거니? 양성자 수에다가 무슨 수? 중성자의 수를 더한 거예요. 전자는 뺀 거예요. 그죠? 전자수는 뺐습니다. 전자수는 뺐죠. 전자 왜 빼죠?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원래 여러분 전자는 전체 질량에 영향을 크게 줘요, 안 줘요? 거의 안 줍니다. 이유는요? 너무 작아요. 맞잖아요. 너무 작아서 전체적인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놈의 존재냐면은 내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몸무게가 80 XXkg 나가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만약에 80kg가 나갔어. 80kg가 나갔어. 근데 먼지가 내 80kg야. 몸 80kg라고 얘기하잖아. 먼지가 5개가 붙었어. 내 몸무게 증가했니? 감소했니? 몸무게가 80kg인데 먼지가 5개 붙었어요. 몸무게 증가 감소. 아 애매하다. 증가했습니까? 80점 얼마로 증가했구나.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죠. 이런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가 뭐다? 전자의 존재죠. 그러니까 전체 질량에 영향을 주긴 해요, 안 해요? 분명히 주긴 해요. 근데 뭐 하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의 계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데요. 전자 질량을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시할 정도로 뭐하다? 작습니다라는 거. 자, 일단 질량수라는 표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양성자, 중성자고요. 대부분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그럼 질량수는 여러분 원자 전체 질량과 거의 같아요, 안 같아요? 거의 같겠지. 왜? 여기서 뭐만 뺀 거죠? 전자. 근데 전자는 거의 먼지 같은 존재니까 진짜 얘 질량과 이 질량수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C가 무슨 수죠? 요 C가?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산화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산화수. 제일 중요한 수일 거예요. 산화수는요, 3가지씩을 표시합니다. 3가지씩.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경우와 0이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3가지로 표시하죠. 우리 이런 거잖아요. 나트륨 그러면 여기 이쪽에다 플러스, 그지요? 산소 그러면 여기다 E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는 이 식인 거죠. 이 식이 바로 산화수예요. 야,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자인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 입자가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많은 거지. 플러스가 몇 개 많아? 하나 많아. 근데 플러스는 이동이 안 돼요. 뭐의 이동으로? 전자 이동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전자 하나 도망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되는 것들의 특징은 전자를 뭐하자? 잃어버려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전자 잃어버려. 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반대겠어요. 전자를 뭐하죠?
얻어서 되는 걸 거예요. 그럼 전자를 잃어서 얘가 플러스를 쓰는 입자, 이 플러스는 입자를 뭐라 그래요? 양, 이, 온이라고 기본적으로 입자 하나를 얘기했다면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얻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입자, 이런 건 무슨 이온? 이온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양이온은 어떤 종류가 많죠? 금속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음이온은 어떤 종류가 많아요? 비금속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일단 일반적인 거예요. 맞죠? 전자를 잃고 얻는 성질을 따라서 산화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0인 건 뭐죠? 0인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 한 거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같아요? 원자나, 그죠? 뭐 분자나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입자들끼리 전자들을 전부 다 동일하게 전하량 0으로 등등 화학식에 대한 값들은 전부 다 이 값이 0입니다. 산화수. 자, 0 플러스 0 마이너스 세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아시고, D는 뭐지? D는 원자의 뭐니? 개수입니다. 원소의 종류가 아니죠, 그죠? 원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2 그러면 원자 몇 개다? 2개. SO3 원자 몇 개로 돼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세 개 합해서 4개의 원자로 돼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어떤 입자의 수는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B-A가 무슨 값이죠? B-A. 여기서 이거 빼요. 뭐 나와요? 양성자 같이 없어지니까 무슨 수만 나오죠? 그렇죠. 중성자의 수가 표현되는 거, 이게 원자의 표시입니다. 원자를 먼저 일단은 여러분 표시해서 그 숫자를 써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식들이죠. 한 번 더 기초할 때 여러분이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원자의 표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텟 규칙, 그다음에 산화수에 관련된 것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질량수에 관련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봅니다. 자, 원자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원자 설명 중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건 그렇고요. 교재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넘어가서 보시면 성분 원소 확인, 뭐 스펙트럼 이런 게 나와요. 그죠? 화학식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원자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식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한번 해봐요. 화학식. 원자들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에 식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식에는 어떤 식들이 있냐면은 원자를 쓰는 것도 있고요. 화합물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쓰는 걸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돈소 물질이라든가 호돈소 물질, 원소겠죠. 호돈소 물질, 화합물 등의 식을 쓰는 걸 화학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화학식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4가지. 첫 번째는 분자식, 두 번째는 실험식, 세 번째는 구조식, 시성식, 네 번째는 구조식. 그죠? 이 4가지 식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물질을 표시하는 식이에요. 아까 봤던 화합물이나 호돈소 물질이나 이런 걸 표시하는 식이, 이런 식들이 존재가 4가지 존재가 있고요. 이 식들이 무엇이냐? 일단 분자식, 말 그대로 여러분 분자식은 금속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 분자라고 하잖아. 그지? 비금속들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자식이고요. 그럼 분자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 화합물질, 즉 구성 원자를 전부 쓴 식입니다. 그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원자를 모두 표시한 식을 분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표시한 식이에요. 실험식은 뭐죠?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식, 즉 약분한 식을 얘기합니다. 가장 그 화학식을 표시할 때 가장 간단하게 표시한 식을 우리는 실험식이라 그래요. 이 두 식이 조금 잘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죠. 여러분 C 6개, H 12개, O 6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거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잖아요. 육탄당입니다. 그죠? 이 식은 무슨 식일까요? 이렇게 썼어요. 이 식은 약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써버렸지. 무슨 식?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약분해봐요. 약분하면 뭐 나오죠? CH2 뭐가 되죠? O가 됩니다. 이 식은 무슨 식이에요?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분자식이고 얘는 실험식이에요. 맞나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이게 뭔가요? 무슨 식이에요? 분자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분자인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알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알아 몰라? 이게 뭐니까 이게? 처음 보지? 아세트산이지. 식초라고 하는 아세트산을 이렇게 써요. 야,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개수가 이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눈에 확 들어오지요. 이런 건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 시성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식을 딱 보고 얘가 뭔지 확인 가능하지? 이런 걸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알아 몰라? 몰라요. 이런 건 그냥 분자식이에요. 그럼 얘의 실험식은 뭐죠? 역시 CH2O가 되네요. 맞죠?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이런 분자? 이게 분자예요. 그럼 얘의 실험식도 얼마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이게 뭘까? 혹시 폼알데하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폼알데하이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그렇죠? 이렇게 유기화학에서 배우지 않나요? 알데하이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자체가 알데하이드 물질은 이렇게 식을 써요. 그럼 얘는 분자식이며 실험식과 어때요? 같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분자식, 얘가 실험식이죠. 그럼 여러분 실험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맞아, 틀려? 아니네요. 얘네들의 분자는 다 뭐하죠? 다 달라요. 얘는 포도당, 얘는 식초, 얘는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 실험식이 어때? 같이. 그러니까 실험식이 같다고 같은 분자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니?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배우지만 이성질체라는 게 존재해요. 같은 분자식을 갖지만 구조가 어때? 다른 분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분자식이고 얘가 뭐다? 실험식이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니라 일단 구별을 할 줄 아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실험식과 분자식에서 실험식이 너무 중요해요. 실험식은 나중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관계를 한 번에 그냥 표시하면은 이런 거네요. 얘들아, 분자식은 N 곱하기 무슨 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실험식과 관계 있는 거고요. 이때 여기서 N이라는 건 요거는 분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수예요. 그죠? 자연수를 곱한 값에 정수배가 되겠지? 정수배가 되는 게 무슨 식에 관련 있니? 분자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뭐 아까처럼 C 6개, H 12개, O 6개짜리가 있어요. 실험식이 CH2O래요.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6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을 약분한 걸 쓰는 정수배에 관련된 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분자식과 실험식이 질량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분자량과 실험식 양이 존재하겠죠. 그걸 나누어줘도 뭐를 구할 수 있죠? 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자식에 관련된 거는 실험식과 관련된 거는 정수배로 실험식에 정수배 주면 분자식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실험식을 한 번만 잠깐 더 설명하면요.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구성원소가 CH4가 있어요. 야, CH4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메테인 가스입니다. 그럼 이거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뭐 한 거죠? 같아요. 이게 분자이며 약분 안 되지? 그럼 이게 실험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아요. 그럼 이 분자의 기본은 C와 H가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1대 4죠. 맞죠? 그죠? 이게 뭐의 수이죠? 이게 몰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1몰, 1개 있으면 수소는 몇 개랑 꼭? 4개랑 결합하는 거죠. 그럼 탄소가 2개 있으면 필요한 수소는 몇 개예요? 8개가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대적인 얘네들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걸 원자의 무슨 비? 몰수비예요. 실험식은요 반드시 무슨 비를 구해야 되냐면 원자의 몰수비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 원자 몰수는 일단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자량분의 무슨 값? 그 물질에 뭐를 올리면 되냐면은 질량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량분의 질량을 올리면 그게 원자의 뭐가 되지? 몰수가 되고 그 비율이 바로 무슨 식이다? 실험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탄소의 원자 질량이 6g이고요. 수소의 질량이 1g이 있답니다. 그럼 얘의 실험식을 구할 수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죠? 12. 수소 원자량은요?
1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어떤 탄화수에 이것과 이것의 질량이 존재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 이 물질의 실험식은 C 대 H의 원자의 몰수비입니다. 원자량 12분의 질량이 얼마니? 6. 수소 원자량 1분의 질량 얼마니? 1. 몇 대 몇이에요? 1대 2군요. 그래서 얘네들의 실험식은 CH 뭐죠? 2.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 어떤 탄소와 수소의 질량 알고 원자량으로 나눈 비율, 이것을 우리는 실험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실험식, 가장 간단한 식인데요. 더 중요한 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무슨 비를 구해라? 몰수비를 이용한 겁니다. 나중에 뭘 할 때 더 보시면 돼요. 자, 몰수비 정도. 그 다음에 시성식이 있어요. 시성식은 아까처럼 그 물질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은요. 작용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카복시산기, 알데하이드기, 알코올기 등등등 있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화학식에 그냥 뭉쳐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쓴 게 아니죠. CO2H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니? 펼쳐서 그 식을 만든 식.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알코올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은 알데하이드예요. 이런 거 있으면 뭐니? 산이에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HCOH! 얘 뭐죠? 뭔지 모르지만 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이걸 보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본 적이 있나요? 일단 이거는 뭐겠어요? 케톤이에요. 케톤유죠. 아세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니큐어 지우거나 뭔가 지우는 때 쓰는 거. 아세톤이 이겁니다. 아세톤. 이차알코올 산화시켜 만드는 거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 시성식이에요. 왜 이걸 이따위로 안 써요? 이게 C 3개, H 6개, O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거 무슨 식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건 분자식이죠. 근데 이거 보고 이건지 알아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분자식을 보고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알려는 거. 시성식 나중에 보자. 이거는 또 구조식. 구조식은 지금 선으로 그리는 거야. 메테인가스 전부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런 게 구조예요. 맞죠? 그죠? 뭐 아세틸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구조, 선으로 그린 거. 이런 걸 구조식. 나중에 우리 공유라고 할 때 루이스 구조식으로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어쨌든 화학 구조. 얘들아! 이렇게 쓰인 건 무슨 식이에요? 구조식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건 구조식인 거죠. 이걸 분자식으로 써봐. 어떻게 써야 돼요? H2O. 맞지? 이걸 시성식으로 써봐.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니? 이거 시성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알코올인가요? 물도 알코올이구나. 메틸, 폼알코올 뭐 이런 건가요? 수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이건 시성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시성식이 있는 건 전부 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시성식으로 써야 됩니다. 됐죠, 그죠? 화학식의 종류는 4가지예요. 일단 4가지 상황만 있구나. 분자식과 실험식 관계를 조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실험식이 좀 어려워요, 그죠? 원자의 몰수비로 실험식 계산하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3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원자에 관련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 한번 잠깐 지금 확인해 보면요. 원소기호 쓰는 법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쭉 한번 써 있고 넘겨 보시면은 이제 3번째 성분 원소 확인 방법, 불꽃,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런 거죠. 자, 3번째는 성분 원소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원자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종류 확인하는 거겠죠.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 거냐면은 불꽃 반응색, 불꽃 반응이라는 거죠. 이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금속을 토치로 가열하면 색깔이 나와 안 나와?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라이터 중에 터보 라이터 이런 거 보면 어떤 불꽃색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불꽃이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떤 금속을 집어넣고 가열시켜 연소시켜서 나오는 불꽃색이죠. 자, 불꽃 반응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뭐를 확인하는 거지? 금속의 종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맞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금속은 불꽃색이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없는 것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알카리류 금속들은 불꽃색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불꽃 반응색에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우리가 보는 색깔들. 여러분 나트륨 무슨 색이죠? 노란색. 리튬은요? 빨간색. 칼륨은요? 보라색. 이제 어려워지는데 칼슘은요?
주황색. 바륨은요? 구리는요? 모르겠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불꽃색이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색깔을 본다는 건 무슨 빛을 보는 거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무슨 광선이야? 그렇지. 가시광선만 봐요. 근데 어떤 불꽃이 가시광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정밀하게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그 색깔이 있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 성질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명심할 건요.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다 그랬지. 그럼 불꽃 반응색이 나트륨 노란색이거든요. 나트륨 이온은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아닐까요? 완전 성질이 달라요. 노란색일까요, 아닐까요? 노란색입니다. 아, 화학적 성질을 다르지만 입자의 성분에 대한 불꽃색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금속은 노란색 나와요. 여러분 소금 가열해봐. 소금 가열하면 불꽃색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무슨 색이?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뭐 있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있다는 얘기죠. 나트륨 원자가 아닌 나트륨 이온이. 즉 금속이나 이온이나 양이온이겠죠. 그 금속의 양이온이나 전부 다 색깔은 동일합니다. 색깔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만 검출하는 게 아니죠. 이온 결합 물질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불꽃색. 그 정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불꽃색은 다 다르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 리튬이 빨간색이잖아요. 리튬. 스트론튬은 무슨 색이죠? 이거 빨간색입니다. 루비는 무슨 색일까요?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그죠? 얘네들 빨간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시광선을 얘네들의 파장에 비해서 물론 파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빨강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립스틱의 종류가 겁나 많지만 남자들이 봤을 땐 다 똑같은 빨간색인데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지.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네들 종류가 달라요. 그럼 뭘 써야 되죠? 스펙트럼을 그 다음에 쓰는 거죠.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거는 성분 구성 원소가 불꽃색이 같을 때 쓰는 거죠. 자, 불꽃 반응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마시고요. 두 번째는 스펙트럼. 물론 이 스펙트럼도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호 모델에서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종류만으로 알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속 스펙트럼하고 뭐지? 불연속 스펙트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죠? 에너지가 방출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끊임이 없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뭐지? 무지개 대표적인 거잖아요. 맞죠? 이 형광등도 스펙트럼이 연속일까 아닐까? 연속이에요. 백색광이라는 얘기는 어떤 빛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형광등 백색광들은 그 색깔 7개 이상이 쭉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끊겨요, 안 끊겨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로 그냥 쭉 흘러가죠. 이런 걸 연속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무지개. 자, 불연속은 두 개로 나눕니다. 불연속은 가다가 뭐 하는 거죠? 가다가 특정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될 때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그죠? 이런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과 뭐가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라는 거고요.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는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건데요.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무슨 스펙트럼을 얘기한다? 방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니?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은 방출이에요. 방출이란 건 여러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전자 껍질에 높은 곳에 있는 전자가 뭐 하면서 에너지 작은 쪽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에너지 차이가 바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라 그래. 선 스펙트럼. 얘는 흡수 스펙트럼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지?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에너지가 커요. 이게 에너지가 작죠. 이렇게 떨어지면 방출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뭐 하는 거죠? 이 차이만큼 흡수하잖아요. 그때 나타난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 스펙트럼은 화학에서 안 배워요. 잘. 그죠? 화학에서 얘기하는 스펙트럼 나오면 무조건 방출이고요. 그리고 이 스펙트럼은 모든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원자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원자의 지문. 같은 스펙트럼 선이 존재하면 그 원자는 있다 없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스펙트럼은
원자들이 모든 원자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러한 스펙트럼이 A라는 물질이 스펙트럼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에 내가 나트륨이라는 걸 봤더니 선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럼 요 선과 요 선이 맞나 안 맞나? 파장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 A라는 물질에 나트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맞고 하나는 안 맞아요. 그럼 이 안에 나트륨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없는 거죠. 꼭 선들이 다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 원소가 이 물질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각각 이 선들이 다 뭐하다는 소리죠?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로 불꽃색이 아까처럼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럼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 선 어때요? 완전 달라요. 그걸 가지고 찾는 거라는 얘기죠. 불꽃색을 못 찾아요. 이게 뭐다?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이걸 성분 원소 뭐라 그래요? 확인하는 방법. 자, 두 개를 설명했는데 요거 말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리 좀 암기하세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앙금 색깔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 색깔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필요한 거 외워야 될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